오늘은 스리랑카 얘기를 해드릴 건데, 혹시 스리랑카 영상 보신 분, 스리랑카 막 대통령 그 저택에 들어가가지고 막 물도 쓰고 막 뭐 맥주였나? 하여튼 막 음식도 먹고 막 국민들이 막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 김민수님 지금 블럭 경제 하셨는데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궁 수영장 요거를 영상을 좀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요것도 저작권 때문에. 지금 스리랑카가 이제 디폴트가 났었죠. 디폴트가 났었고 대통령이랑 총리가 지금 동반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했고, 그래서 뭐 경제위기 이런 식으로 제가 스리랑카를 아마 4월 달에 한번 다뤄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제 디폴트 난다 그래서 이제 잠깐 좀 짧게 다뤄드렸는데,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기름이 없어. 주유소에 인터뷰를 했는데 4월 달에 차를 갖고 있는데 4월 달에 기름을 넣고 3개월 동안 기름을 못 넣었다고 합니다. 주유소에 이렇게 기름이 없어. 지금 스리랑카에서는 자동차 대신 마차를 끌고 있다 그래요. 기름이 없으니까 마차라도 끌어야지, 말이라도 달려야지. 그리고 영업점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음식점에 가스불 대신 뭐를 펴요? 나무로 장작불을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이 아파. 응급실에 막 환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정전이 돼가지고 환자 그 환부 부위를 살필 수가 없어. 휴대폰 플래시를 켜놓고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죠. 학생들이 종이가 없어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종이가 없어서 시험을 못 치러. 그리고 병원에는 마취약이 없네? 마취약이 없어서 수술을 못할 정도로, 미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게 스리랑카인데 군부가 뭐 필요 없어. 대통령 군까지 다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시위하고 막 데모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람 보면은 굉장히 지금 표정이 심오하죠. 이런 식으로 이 아줌마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스리랑카가 왜 이렇게까지 됐냐 보시면은, 스리랑카가 이제 왜 이렇게 됐냐, 지금 이렇게 기름이 없는 이유, 원유를 수입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고 이젠 그 스리랑카 그 정부에서 기름을 이제 수입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수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원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스리랑카에 있는 외화 보유고량에 얼마 정도 남은지 아시는 분? 재무부가 발표했는데 2,500만 달러. 300억. 2,500만 달러. 300억이면 우리 웬만한 그냥 중소기업 좀 이름 있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자본금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자본금이라고 하면 안 돼. 뭐 시가총액으로 해야 될까? 2,500만, 한 국가가 300억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외화 보유고량이. 스리랑카 에너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스리랑카 앞에 유조선 한 척이 둥둥 떠 있다. 근데 저 유조선에 들은 원유 대금 지불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유를 받을 수가 없어.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스리랑카는. 자, 스리랑카가 산업이 어떤 산업이 이렇게 좀 발전되어 있죠? 스리랑카 여행 가보신 분, 스리랑카 산업 중에 관광 수입이 한 15%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녹차, 산업, 관광.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관광 산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최대 투자 한국 협력 사업 먹구름. 스리랑카에 우리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기업들이 많이들 진출을 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남 기업이라던가 한진해운, 뭐 오션뮤직, 삼양랑카, 이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스리랑카 가에서 이제 그 제조업 시설을 깔아놓고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스리랑카가 무너지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까지 타격을 입게 생겼습니다. 제가 뭐 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엘살바도르나 아르헨티나나, 우리 아르헨티나 또 우리 바카니님, 또 바카니님이 또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또 코이니시 가족분들이 이렇게 위로를 막 해주는 장면이 되게 좀 뭉클했는데, 아르헨티나나 이런 국가들, 뭐 엘살바도르나 터키나 이런 국가들이 힘들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 넓게 봤을 때는 우리한테도 충분히 영향을 끼친다. 아, 남 얘기지. 스리랑카? 못 사는 나라니까 지금 기름도 없고 무슨 자동차, 마차? 그냥 웃지, 비웃지. 우리나라는 잘 사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뭐 BMW, 벤츠, 외제차 없어서 못하지.
다 그냥 아무나 외제차 다 타고 다니고, 그랜저가 거의 뭐 국민차 안 좋게 된 것처럼, 안 좋은 건 아니죠. 일반 차가 된 것처럼. 스리랑카는 못 사니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국가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쓰러지고 하게 되면은 도미노 효과라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우리나라까지 와요. 우리 1997년도 외환금융 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시아권 국가들이 점점 쓰러지면서 같이 쓰러진 겁니다. 지금 한국 제조업 기업들이 스리랑카에 많이들 진출을 해 있습니다. 많이들 진출을 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단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지금 오늘 한국은행에서 사상 첫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을 했다. 기준금리 2.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0.25를 했던가 기준 동결을 했어. 그러면 진짜 코스피 개작살 났을 겁니다. 개박살 났을 거예요, 진짜로. 코인이슈가 삼성 안 된다, 코스피 위험하다, 차라리 코스피 할 바에 미국 증시 담는 게 낫다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대무역 의존도도 높고, 일단은 외환 자금에 휘둘리는 나라가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휘둘리죠. 환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물론 뭐 다른 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민하고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코스피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16원까지 갔었어. 1316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떨어졌죠. 그 주식방송이나 경제방송 원달러 환율 뭐라고 말했나요? 1250원, 1300원 굉장히 높은 수치다. 코인이슈가 뭐라 그랬죠? 원달러 환율 기준치를 높여야 된다. 1350원 열어둬야 된다. 멤버십 영상도 말씀을 드렸었고 방송에서도 여차 말씀을 드렸었죠. 왜? 예전에 우리가 1982년도 그때, 그리고 2008년도 리만 사태 때, 2001년도, 그리고 IT 버블, 그리고 뭐 그리스 사태, 이럴 때랑 비교를 하면 안 된다. 그때 환율이랑 지금 환율이랑 다르다. 왜?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미국 CPI가 9.1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로 물건을 사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높기 때문에 기준치도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달러 인덱스랑 지금 달러 인덱스랑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준치를 높여야 된다. 우리가 1250원이 위험하다 방송에서 나오면, 주식방송이나 경제방송에서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1300원 1300원이 위험하다 나오면 우리는 1350원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정치방송들, 경제방송들 보고 1300원 1250원에 대응하셨던 분들은 지금 1316원까지 올라갔어. 원달러 환율이. 자, 1309원. 이제 1300원은 우습다는 겁니다. 이제 기사들 뭐라고 나오냐면 1350원 열어둬야 된다.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이제 나와. 1290원, 1280원 때는 1300원 넘을까? 그거 나오다가 이제는 1300원 그냥 기본 깔고 가. 전일 종가가 1306원. 1350원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13년 2개월 만에. 이해되셨나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한국이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가져갔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 CPI가 7월달, 이제 6월달이죠. 6월 CPI가 몇 프로 나왔냐면 7월 5일날 발표한 거 한국 CPI가 6%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겁니다. CPI가. 왜 올라갈 거냐? 자, 전기요금 올려도 사면초가 한전, 올해 적자 30조 원 육박 전망.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어. 한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정부에서 계속 틀어막았죠. 전기세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율 계속해서 올라간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율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한국 입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가면서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빼면 뭐예요? 그게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우리 멤버십분들 배우셨죠? 실질금리가 높다는 거는, 낮다는 거는 뭐예요? 미국과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수출도 흑자가 났고 GDP 전망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았고 GDP가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실질금리가 높았는데 미국보다 지금은 실질금리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이 지금 실질금리가 더 좋아질 정도로, 뭐 미국이 뭐 더 좋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럴 정도로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금리를 계산할 때 명목금리 거기에다가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금리가 나오죠. 그게 진짜 실질금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오늘 0.5포인트 뭐 인상하고 그런 것들은 기준금리고, 진짜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꺾일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 게 실질금리예요. 우리가 지금 외화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던 거, 미국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해도 한국이 뒤따라가면서도 금리 인상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실질금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연준에서 우리 한국에서 한은에서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안 해,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쳐. 그러면 어라?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높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겠죠. 그럼 외국에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투자한 삼성에 투자한 애들 다 빠져나갑니다. 외화 자금들 다 빠져나가면 코스피 어떻게 돼요? 코스피 코스닥 개박살 나는 겁니다. 한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높고 이렇게 지금 힘들고 막 뭐 대출 금리가 높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금리 인상했다고 해서 야, 또 대출금 나간다 뭐 한다. 정작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 주식은 진짜 금리 인상을 안 하면 개박살 나는 걸 몰라.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를 원하면서 치킨값 올라가는 건 싫어해. 그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에서는 0.5포인트 뭐 괜찮은 조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한국전력에서 한전에서 이제 우리 전기세 올린다고 했죠.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계속해서 메꾸고 지금까지 올렸어도 진작 올렸어야 됐는데 못 올렸다는 소리입니다.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근데 이제 하반기로 올리면 올릴수록, 그리고 또 우리 여름에 에너지 미친듯이 쓰죠. 거래량, 사용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기세 인상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 CPI도 7월달, 8월달 높아질 거다. 미국 따라가는 추세로 갈 거예요. 미국은 지금 이제 최고점 찍었고, 아마 보세요. 다음 달 8월 아마 한 13일, 8월 한 11일 그 정도 돼서 미국 CPI 발표될 건데 8.56 정도 나올 겁니다. 8%대 예상해요. 꺾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 한두 달 정도 뒤쫓아가야 된다. CPI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환율 장중 1316원대까지 1350원까지 똑같이 이런 기사 나오죠. 1350원 이제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 금리 인상 비스텝에 대한 엇갈림 평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식 하시는 분, 뭐 코스피 하시고 뭐 삼성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걸까 지금? 삼성 막 역대 실적 발표 막 역대 최고치 나왔을 때 뭐라 그랬죠? 삼성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변에 사는 사람들 말리라고 제발 말씀을 드렸었죠.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 때문에 삼성이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도 올라갈 수가 없어. 왜? 삼성 주식을 올려줄 수 있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반대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멤버십 분들 제가 1350원 해가지고 비트코인 우리 매수 시점까지 같이 맞물려가지고 한번 분석 한번 해드렸죠. 영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코인이슈님, 환율 1350원이면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 적용을 해서 비트코인이랑 이렇게 같이 보시는 건데, 왜 코스피가 가격이 빠지고 그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고 기점을 왜 그렇게까지 잡아야 되냐? 코스피랑 비트코인은 상관이 없잖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우리가 환율로만 비트코인을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환율만 알고 있어도 진짜 먹고 들어간다. 80%는. 진짜 80%는 먹고 들어간다. 적어도. 그만큼 환율이 중요합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뭐예요?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환율이 높다는 거. 미친듯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춘식님, 삼성 사기 전에 코시님을 만났어야 했는데 이제부터 잘하시면 돼요.
그만큼 환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랑 비트코인 시장 가격이랑 뭐가 비슷한 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서. 자, 갖다 붙이면 뭐 공통점이 있겠죠. 시가총액이 일단 비슷하죠, 덩어리가. 그런 거 다 떠나서 환율이 안 좋다는 거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미국 이외의 달러 이외의 통화를, 화폐를 쓰는 국가들도 힘들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 달러 이외의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다 휘청휘청거리죠. 지금 환율 방어를 못해. 한국은행에서 지금 계속해서 10조를 던졌는데도 못해. 한국만 그럴까? 일본도, 스리랑카. 지금 스리랑카가 왜 부도 났어요? 디폴트? 스리랑카 국가부도. 얘네가 국가부도 왜 났을까? 에너지 장관이 유조선이 한 대 바로 앞에 스리랑카에 있는데 기름을 살 수가 없대. 뭐가 없어서 그래요? 달러가 없어서 그럽니다. 외환 보유고량이 지금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날 수밖에 없지. 왜? 스리랑카 통화, 화폐, 환율 방어하려면 달러 팔아 제껴야지.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사야 되는데 달러로 사는데 에너지 원자재 미친듯이 비싸죠. 못 산다는 겁니다, 이런 국가들은. 외환 보유고가 지금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스리랑카, 뭐 터키,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 위태롭고 한국도 지금 외화 보유고량이 계속해서 빨리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시점 환율이 막 1350원이 넘어갔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을 보고 비트코인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환율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환율만 공부해도 투자의 80%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 환율이 이래. 한국 주식만 위험할까? 통화스와프 체결될까? 미국이 해줄 필요 없죠. 해줄 이유도 없고. 해줄 이유 없습니다. 해줄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통화스와프를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잡힐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달러랑도 연관성이 높지만 위안화랑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수입 수출 양이 많고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랑 이렇게 한다? 물론 일시적으로 환율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위안화가 개박살이 난다. 그러면 통화스와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위험하다. 뭐 물론 환율이 높게 올라가면 커트라인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되면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젠 담을 시간이죠. 담을 시간인데,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코인이죠. 우리 코인 시장에는 어떤 코인들을 조심해야 될까? 어떤 코인 시장? 한국 프로젝트, 김치 프로젝트. 작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스타트업이야. 야, 너 뭐 스타트업이야? 알았어, 10억. 알았어, 100억. 근데 지금 자금 조달 안 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유망한 애들도 다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게 올해, 내년, 내후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듣보잡 알트코인들, 김치코인들, 야, 여기 뭐 모텔이랑 연결이 되고 뭐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어디 뭐 편의점에 쓰고 뭐 숙박업소 쓰고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100개 중에 한 개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대기업이 연관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쳐 있지 않는 애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는 위험하고 비트코인 위주로 담으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지금 막 알트 담고 막 김치 담아가지고 야, 뭐 김장했니, 뭐가 좋니, 뭐 나물김치니, 뭐 나박김치니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할 때예요. 환율이 정말 중요하네요. 환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번에 LG가 그 미국의 공장 이제 설립을 하려고 예정이 돼 있었죠. 근데 뭐 이제 정치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게 뭐예요? 환율입니다. 다른 기업들이랑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합작으로 들어가서 가는 건데, 야, 우리 100억씩 내자. 공장을 짓는데 100억씩을 내자. 그러면 한국 100억, 미국 기업 100억 내는데 미국 기업은 100억 낼 거 80억밖에 안 내. 왜? 환율이 올라갔어. 달러가 강세야. 그러면
100억 갖고 있는데 20억은 꽁이야. 20억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버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환율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100억을 준비했는데 120억을 준비해야 돼. 20억이 더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LG 입장에서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하고 싶지 않지. 넷플릭스 해외 국가 다른 국가들 진출해가지고 매출이 나오는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60%가 매출이 발생됩니다. 넷플릭스가. 그럼 60% 매출이 다 깡통 찼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10억 매출을 발생을 해도 어떻게 해요? 환율 때문에 8억밖에 못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기업들, 수출 기업들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환율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만 알고 계셔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